저항대를 뚫고 이 저항대가 지지라인이 됐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두드리고 있는데 같은 고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 조선주 다음으로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만한 산업으로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우상향 패턴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은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차트를 기준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시장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좀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오랜 시간 좀 강조해왔던 현금 5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50% 정도 지금까지 제가 이제 현금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 부분은 이제 서서히 사용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현금 50%를 다 때려 부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사실 이 사이클 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경기 하방 사이클 그리고 그로 인한 증시 하방 사이클이 거의 끝단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시 하락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사라졌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뒤로 지연된 상황이고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가 완벽하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관세 전쟁이라든지 러우 전쟁 역시도 트럼프가 지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뭐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이제 다시 재개하는 그 초반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한 시장 흔들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되 저는 이전에는 시장이 크게 한번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뭐 3월, 2월 이때 말씀드렸지만 4월 달 사실상 한 차례 폭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투자를 더 이제 막 지연시켜 가면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투자를 하되 중간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흔들기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그게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를 다시 인하를 재개하는 그 초반부에 막판 흔들기가 나오는 그때를 대비한 현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투자를 계속 쭉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누군가는 이제 50%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는 50%가 아니라 거의 한 70%까지도 이제 현금 비중을 좀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에게도 50%가 아니라 한 70%까지 현금 비중을 늘리시라고 한 2월 이때쯤부터 이제 2월 내지 3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급락이 나온 이유는 사실 이제는 서서히 그렇게 과하게까지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내가 투자금이 너무 적다면 30%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한 50% 정도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나머지 한 50% 정도 혹은 뭐 70% 정도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주식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을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 위함이지 추천이라든지 이걸 이제 사셔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요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찾기에는 좀 시간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 발굴해서 좋은 종목들을 이러이러해서 좋아 보인다 소개를 해드리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은데 백화점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매수 후보군에 좀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공유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이제 채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주식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같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전부터 제가 몇 번씩 언급을 드렸던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이에요. 이미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은 크게 네 가지 기준에 선정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물론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좋겠지만 필수적으로 두 가지는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차트랑 재무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수급이라든지 뭐 주도 업종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저는 차트랑 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방 추세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서고 있고 보통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 함은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종목이거나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대그린푸드는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조정이 나오고 재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 하에서 차트는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구나. 여기에서 더불어서 볼 만한 것은 결국 이제 또 재무를 봐야 하는데 제가 보는 재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봅니다. 외형 성장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것이고 질적 성장은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를 팔더라도 많이 남는 구조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면 마진율은 올라가면 더 좋은데 유지만 해줘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그린푸드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 전망치 역시도 우상향할 걸로 기대돼요. 부채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뭐 한 30%대 뭐 중후반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30% 아래로도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걸로 기대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진율도 영업이익률 3.5%, 2.1%에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5% 가까운 영업이익률과 4% 정도의 순이익률까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부담될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의 주가는 이익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신고가를 썼음에도요. PER은 5배, PBR은 0.68배로 내후년 정도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4.6배와 0.5배까지 PER과 PBR은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당도 나쁘지 않게 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솔직히 뭐 2.8%, 2.3%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주주환원율이 이제 4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고려해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현대그린푸드는 이익이 잘 나오는 걸까? 그리고 왜 이익이 잘 나올 걸로 기대되는 걸까? 그건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데요. 외식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도 갈비탕 같은 거 좋아하는데 나가서 갈비탕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먹기가 너무 부담되다 보니 집에 와서 밥을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구내 식당 수요가 증가하고요. 단체 급식 부분에서 구내 식당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현대그린푸드의 이제 사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 공장 가동 확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식수 인원도 이제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주 친화적인 제도까지 나오다 보니 신고가를 이제 막 돌파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규 상장주들은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셨을 때 현대그린푸드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언급드렸는데 여전히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추세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공유를 하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도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현대그린푸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지바이오도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비교적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10년은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년이 넘어가면 상장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은 그건 신규 상장주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년이 안 되거나 대략 뭐 한 5년 정도 혹은 조금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신규 상장주로 어느 정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년이 마지노선인데 솔직히 10년을 신규 상장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10년 안에 사이클이 한 번도 제대로 도른 적이 없는 종목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나름 신규 상장주라고 봅니다. 근데 뭐 한두 사이클 정도 빅 사이클이 있었던 종목이면은 보통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 이제 없는 종목들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10년까지는 안 보고 보통 이제 뭐 한 5, 6년, 7년 뭐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죠. 근데 최대치로 10년을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가 이제 5년 정도, 딱 한 5년 정도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원래 프리미엄을 한번 부여받으니까 강하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 바닥을 그려주고 나서 다시 말아올리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매물대에 선을 하나 그어드리게 되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자리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저항을 맞기도 했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여기서도 저항 맞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습니다. 이 저항 맞는 매물대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지지 안착해준 자리가 최근 자리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이런 식으로 W자를 그리고 돌파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가 더 들려 있어야 상승 추세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통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지바이오는 매물대까지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추세로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상방 추세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저는 윗꼬리를 다는 거래량이 터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때도 한번 윗꼬리 다는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도 한번 윗꼬리 다는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크를 이제 주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상 이 윗꼬리를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윗꼬리, 이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 윗꼬리 다는 거래량 터지는 캔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물량 소화하고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그널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 뒤에는 재무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2023년도만 하더라도 뭐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한 1,300억, 1,500억, 1,600억 매출이 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았어요. 뭐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한 880억에서 1,300억 정도로 좀 꽤 많이 늘어났는데, 이 이후에는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작년이죠. 2024년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600억까지 늘어나던 매출이 갑자기 3,800억으로 뛰어버려요. 이게 거의 한 2.5배? 뭐 그 정도 이제 뛰는 수준이잖아요. 2.5배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뛰는 수준이 나와줬습니다. 2배 넘게 뛴 거죠. 그리고 올해는 4,500억, 내년에는 비슷한 수준이 이제 전망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200억에서 300억대로 뛰었고요. 그리고 올해 400억, 내년에 450억 정도까지 성장이 전망돼요. 거기에 순이익도 100억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던 게 작년엔 200억, 올해는 300억이 넘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360억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어서 원래 부채 비율이 상당히 이제 좀 높았는데 300%까지도 뛰었었는데 이제 한 200%대까지 낮아졌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17%, 뭐 12% 이렇게까지도 나왔었던 게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12.5%, 10% 나오다가 작년에는 이익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매출 대비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진율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마진율이 다시 또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작년에 외형 확장이 꾀해지고 올해도 물론 외형 확장이 나오지만 질적 성장까지도 기대되는 게 올해부터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의 이제 주가 상승이 사실상 좀 트리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이지만 야금야금 외국인들이 이지바이오를 담고 있습니다. 시총이 1,7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외국인들이 담아 나가고 있는 전략이 굉장히 이 역시도 크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그린푸드처럼 PER도 이제 5배 올해, 그리고 PBR도 1.69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작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4.7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지바이오가 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최근에 미중이 관세 전쟁을 하면서 곡물이나 농산물 분야에서도 서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농산물 쪽에 관세를 추진한다고 하다 보니까 현지 사료 업체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이죠. 2024년도부터 이제 미국 사료 첨가제 제조업체인 데브니시 뉴트리션이라는 기업을 21년에 그 미국 대형 사료 업체 중에 이제 퍼스트 맥네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이랑 그리고 21년 이렇게 미국 사료 첨가제 제조업체랑 대형 사료 업체 두 군데를 인수하다 보니 미국 안에서의 이제 입지가 상당히 탄탄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 이제 사료 업체인 퍼스트 맥네스랑 사료 첨가제 제조업체 데브니시 뉴트리션 이런 쪽으로 이제 수혜를 기대되다 보니 외형 확장, 캐파 확장이 굉장히 두드러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확 늘어나는 모습을 24년도에 보여줬잖아요. 24년도에 이제 인수를 한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21년도에도 이렇게 한 880억에서 1,300억으로 두드러진 매출 캐파 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때가 이제 미국 사료업체 퍼스트 맥네스를 인수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일로 뛸 때 이렇게 외형 확장이 확 뛴 것도 데브니시 뉴트리션 인수하면서 캐파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올해랑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마진율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형 확장에 이제 더불어서 질적 개선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농산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또 러우 전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공급 부족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 충격 이슈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추후에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우리나라에 좀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FTA 개정도 이번에 좀 협상안에 올라올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미 1기 때도 트럼프는 이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좀 압박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FTA 관련해서도 재협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시총 1,700억대의 이지바이오를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건 저는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지바이오를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외형 확장이 21년도에 크게 한번 이루어지고 작년에 외형 확장이 크게 또 이루어지고 올해부터는 질적 개선까지 유지되는 시점이라 주가가 튀긴 할 것 같은데 큰 돈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적합한 종목이라는 거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도 업종도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시총이 1,700억이라 안정감이 비교적 좀 부족합니다. 종목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튈 확률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종을 좀 따져봤을 때는 투자금을 좀 줄여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다 그 종목마다 저마다의 이제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금을 조절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들은 3개 종목인데 한 카테고리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2개 종목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한 기업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오리온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오리온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이제 식품주 중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삼양식품이 정말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삼양식품은 차트를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하는 속도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마진율도 정말 괴물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PER이 19배밖에 안 되고요. 내후년에는 한 1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와, 삼양식품이 솔직히 지금 투자하라고 하면 좀 부담되는 자리인데 더 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전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자리일 뿐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해외로 많이 이제 넘어가면서 식문화 자체도 굉장히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K 컨텐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내는 와중에 식문화가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춘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서 발을 넓힐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식품주들은 구조적으로 한 번씩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때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었고 구조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 안에서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이제 확장이 다 이루어졌고 또 추가적인 확장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오리온 우리나라에서 더 뻗칠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웬만한 오지까지도 다 뻗쳤을 겁니다. 한국 안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 뭐 그건 농심이나 삼양식품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해야 하는데 그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해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한국의 문화 산업들이 해외에서 많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불닭볶음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삼양식품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간식거리들도 해외로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김이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 관련주도 진짜 난리 났었고 김밥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래가지고 김 관련주 난리 났지, 김밥 관련주 난리 났지. 이런 식으로 또 식품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K푸드.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K푸드로서 또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게 오리온이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8,300억 투자를 통해서 중국, 베트남 호실적이 이제 지렛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호실적을 당연히 달성하고는 있는데 글로벌 생산 능력 캐파를 이번에 크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인 한국의 식문화 확장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리온의 중국이랑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금을 굉장히 톡톡하게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좀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100%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시장에서 하면 이제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들 돈 빨아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100%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투자 다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 보면 뭐 아주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이번 달에 이제 이사회 통해서 8,300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생산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물류를 통합해서 이제 진행시키는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을 여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뒤이어 얘기하겠지만 이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전에 언급드렸던 현대무백스랑 현대엘리베이가 스마트 물류랑 엮여가지고 굉장히 크게 요즘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장 재편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공장들은 모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채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이 적극적인 투자에 현대무백스, 현대엘리베이가 이제 특히 현대무백스가 참여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023년부터 중국 베트남 법인에서 이제 오리온이 배당을 집행하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한 3,500억 정도 오리온으로 올려보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3,500억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지금 이익 캐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년에 5천억, 4,500억 이렇게 순이익 남기는 회사인데 중국 베트남 법인에서 3,500억을 지금 오리온으로 올려보냈다고 하면 그 규모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한 3천억 가까이 배당금을 수령할 걸로 예정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이번에 해가지고 100% 자기 자본을 통해서 이행하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네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중국 베트남 법인이
지금 사실상 지금 오리온 그룹을 중국 베트남 법인에서 거의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룹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를 중국 법인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육박하고 있으니까 마진율 자체도 어마무시한 거죠. 전체적인 지금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한 16%대부터 이제 18%대까지, 그리고 12.9에서 순이익률도 13점 후반대 %까지, 마진율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PER도 9배에 PBR도 1.0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도 올라가고, 여기에 맞춰서 이익 성장세도 영업이익이 이제 5,400, 뭐 4,600, 4,900, 5,400, 5,900, 6,500, 6,900억 점점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올해 순이익이 5,240억에서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 다시 또 이제 성장 가도로 올라설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뭐 마진율 상승에 힘입어서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럼 그 근거는 뭐였을까? 어떤 노하우로 그게 가능했던 걸까? 돌이켜보면 일단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이후부터 이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오리온 초코파이 정을 우리나라에서는 키워드를 상당히 이제 잘 먹었잖아요. 옛날에 저도 기억에 남는 광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리온의 초코파이 정, 진짜 이 정이 좀 묻어나는, 이 동양권이 좀 이런 정이라든지 이 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많이 이 마케팅이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슷한 마케팅으로 잘 먹혔던 게 바카스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바카스 한 잔 주면서 힘내 하는, 뭐 직장 선후배 동료, 아니면 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이렇게 막 바카스를 통해서 힘내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들이 많이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하게도 중국 법인에서도 이런 게 좀 먹히나 봐요. 하오리오라는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이걸 홍보를 했는데, 이게 뜻이 절친한 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의 그 마케팅 전략이었던 초코파이 정, 이걸 좀 비슷하게 절친한 사이라는 뜻으로 해서 그 정의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을 마케팅으로서 잘 풀어내서 현지에 정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코파이가 2011년 정도부터는 10번이나 중국 내 브랜드 파워 지수 1등에 올랐다라고 하고요. 매출 이제 1위 제품이 오감자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대표적으로 이끈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초코파이는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저도 초코파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몽쉘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 물류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도 지금 매물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점을 이제 올리면서 이 매물대를 계속 두드릴 것 같습니다. 이때 매물대를 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이 저항대를 뚫고 이 저항대가 지지라인이 됐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두드리고 있는데 같은 고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뚫는 걸 한번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 난 좀 미리 매수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좋은 결과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원래는 레고캠바이오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리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무슨 과자 만들던 애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해?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죠? 이 사실 제약업계라는 게 막대한 자금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근데 오리온이라는 탄탄한 캐시카우, 우리나라의 이제 유수 대기업이 투자에 참여하면서 리가켄바이오의 대주주로 올라서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처음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오리온도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막대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너지가 리가켄바이오로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투자에 대한 이런 확장,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사고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온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공장을 새로 짓고 물류센터도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따내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죠? 네, 현대무백스입니다. 현대무백스를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이전부터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고, 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현대무백스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죠. 근데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윗꼬리를 달지 않을까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에 수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쉬었다가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으나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구간, 눌림목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잘 공략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사실상 작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뭐 사실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볼 만한 이익은 아니었죠. 뭐 100억대 중후반, 뭐 솔직히 160억 영업이익에서 150억, 120억, 40억 계속 다운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이익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부터 25년 폭발적인 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진율도 뭐 8%, 6%, 5%, 1%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부터 7%, 올해는 7% 후반까지도 다시 마진율이 같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모두 같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PER 15배 정도 수준을 이제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봤을 때 충분히 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오리온의 공장을 이제 자동화로 물류센터로서 중앙물류센터를 자동화 수주로 이제 성공시키면서 현대무백스가 사실상 이제 한 연달아서 한 2건 정도 스마트 물류센터에 이제 수주를 대형으로 끌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오리온에만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죠. 현대 계열사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이제 이 스마트 물류를 현대무백스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현대무백스는 이제 다른 대기업들의 공장들도 모두 어떻게 담당하게 될까요? 맡아서 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 물류 센터로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두각을 드러낼 만한 게 현대무백스 말고는 딱히 없어요. 여기랑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게 이제 엘리베이팅 기술, 스마트 물류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찡 움직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현대 엘리베이팅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가 단순히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물류 자동화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도 신고가를 쓰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우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PER은 10배, 뭐 떨어져서 이제 7배까지도 저평가될 걸로 기대되는 만큼 저는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무백스가 너무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금같이 이제 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액만 진입을 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요. 좀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엘리베이나 현대 무백스 같은 종목은 거의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오리온,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거기에다가 이지바이오까지, 뭐 종목은 5개지만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무백스를 묶는다면 4개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종목들을 제가 발굴해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잘 결정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내가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이라든지 각종 이제 증권 정보,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뉴스들도 필수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요 이제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밀번호 쳐야 된다거나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입장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정리해 주고 이슈도 이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번에 주말에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매달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3일간 저녁 7시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나 뵈면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링크를 공유해서 강의할 예정이니까 강의 참석하실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특강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최근에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구독자 5만 명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5만 3천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